예전에 만들었던 거 한번 보여줄게요. 이것도 sword. 요것도 멋지죠. 요것도 적용하는 부분 다 보여주도록 하고, 오늘은 어떤 걸 보여줄 거냐면, 오늘은 칼. sword. 칼을 보자, 칼. 자, 이렇게 칼을 하나 로우 폴리곤 데이터로 만들었고, 로우 폴리곤 데이터. 오늘은 직접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집에서 오늘 나와 같이 만든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요 샘플은 내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었던 거. 요건 이제 하이폴리곤 데이터죠. 하이폴리곤 데이터. 그래서 하이폴리곤 데이터가 있고, 요건 로우 폴리곤 데이터. 로우 폴리곤 데이터. 로우 폴리곤 데이터인데 굳이 뭐 이렇게 면이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겠지. 줄여줘도 되겠지만 뭐 그냥 쓰도록 하죠. 잘 보이죠? 화면은 잘 보이죠? 자, 화면에서 로우 폴리곤 데이터는 로우 폴리곤으로 이제 노멀 맵을 뽑고 다양한 맵들을 잰 여기에 적용시킬 부분이고, 요 부분을 하이 폴리곤 데이터를 만든 거를 이제 지브러시로 가져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문양들도 좀 넣고 스크래치 나는 부분들도 표현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게 두 개는 같은 위치에 있어야겠죠. 같은 위치에 있게끔 얼라인 시켜버리면은 같은 위치에 피봇점이 같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 부분을 엑스포트 파일 익스포트 셀렉트 해서 sword 하이폴 익스포트에다가 저장을 하고, 엑스포트 할 때 넘길 때 fbx가 아니라 obj 폴리로 해서 하나 세이브하고, 요거는 지브러시 프리셋 지브러시로 해서 엑스포트 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로우 폴리곤에는 이와 같이 언랩이 지금 돼 있는 상태. 언랩이 보면은 이렇게 언랩이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죠. 언랩이 돼 있는 상태. 그래서 지브러시로 넘겨서 지브러시 이제 열어보면은 그래서 화면을 좀 더 키워볼게요. 도큐멘트
화면을 좀 더 키워보지. 리사이즈. 리사이즈 해주고, 임포트. 문서의 3D max의 엑스포트의 스워드. 요게 디바이드 단계를 추가할 때 이 sub divide smooth modify가 체크되어 있으면은 이 부분이 확 줄어들어 버려요. 이렇게 끝부분이 뭉툭해져 버리죠.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요건 체크를 꺼주고,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한 단계, 두 단계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걸 체크해주고 연수를 높여주게 되면은 와, 연수가 엄청 많은 거 보다. 950만 개네요. 한 단계 정도만 해줘야 되겠다. 다시 한 단계만 높여주고, 그 다음에 추가. 그렇지, 이렇게. 이래도 면수가 200만 개. 한 단계 더 컴퓨터에서 해줘도 되겠다.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봅시다. 한 단계 더 높여줘야 되겠네. 와콤 세팅을 안 해놨네. 와콤 타블렛, G브러쉬, 매핑, 디바이드 단계 한 단계 정도 높여줘야 되겠네. 디바이드 900만 개. 네, 정밀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크레이 빌드업을 이용하면은, 처음에 이제 G브러쉬를 쓸 때는 이 크레이 빌드업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거칠은 느낌들을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lt 키를 누르게 되면은 G브러쉬를 이용하면 이렇게 거친 느낌으로 표현될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G브러쉬를 열고,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구나. G브러쉬를 열고, G브러쉬 화면에서 먼저 이제 모델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은 모델에 임포트 부분이 있어요. 임포트에서 이제 모델을 불러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OBJ 파일로 저장한 파일을 불러들인 후에 브러쉬를 이용해서 여기 보면 기본 제일 많이 쓰는 브러쉬가 크레이 빌더예요. 크레이 빌더. 그리고 여기에 브러쉬가 밑에 보이게끔 해주려면은 이 부분을 눌러주게 돼. 인터페이스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요 인터페이스 말고 요 옆에 인터페이스 레이아웃 부분들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밑에 브러쉬가 쭉 보이는 레이아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크레이 빌드업을 선택을 해주고, 그냥 칠하게 되면은 튀어 올라오게 되고,
컨트롤 Z 누르고 Alt 키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뭉개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이 끝부분에 날카로운 부분을 무디게 만들어 줄 수 있고 무디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변수가 좀 많죠 지금은. 그래서 이런 표현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지브러시를 이용해서 표현하니까 효과적이 되는 거예요. Alt 키를 눌러주고 이렇게 뒤쪽 부분도 지금 Alt 키 눌러주고 브러쉬 크기 조절은 우리 포토샵에 있는 브러쉬 크기 조절하는 포토샵 브러쉬 크기 조절하는 거하고 똑같아. 대괄호 대괄호를 눌러주고 닫아주고 낮춰주고 하는 부분 계속 눌러주게 되면은 브러쉬 크기를 조절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브러쉬 크기. 그리고 요 지오메트리에 보면은 임포트 하게 되면 지오메트리가 있어. 지오메트리에서 눌러주게 되면은 이 디바이드 단계를 한 단계씩 늘려주면서 이렇게 면을 추가시켜 가면서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어. 여러분들 그 지브러시의 기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배웠나? 여러분들 아나 여러분들? 지브러시? 얘기들 해보세요. 지브러시 배운 적이 없지? 그래서 지브러시 기초 부분들은 요번 1학기 때 캐릭터 쪽 관련해가지고 내가 지브러시 기초를 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쭉 링크를 해줄게. 그러면 그걸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좀 수월할 거고 지금 하는 거는 지금에 적용될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부분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적인 부분들은 내가 링크를 또 내가 1학기 때 쭉 올려준 수업 부분들을 링크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걸 보면 좀 빨리 알 수 있고 내가 하는 수업 부분에서는 요소에 맞는 방법 부분들을 쭉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줄 거니까 그걸 보면서 또 익힐 수 있도록 하라. 자, Alt 키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브러쉬 원들을 칠해주고 원래 브러쉬는 그냥 브러쉬 작업을 하게 되면 튀어나오게 되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안쪽으로 패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 뭉개지게 되는 거예요. 뭉개지는 브러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날카로운 부분들을 무디게 만들 때 이런 효과를 쓰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도 Alt 키를 눌러가지고 표현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끝부분에 무뎌지게 만들 때 또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고 또 더 세밀하게 이제 표현해 주려면은 댐 스탠다드 브러쉬라고 있어. 댐 스탠다드 브러쉬. 여러분 D라고 검색하면 댐 스탠다드 브러쉬. 이걸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여기 날카롭게 페인 부분들을 표현해낼 수가 있죠. 날카롭게 페인 부분들. 저 끝부분 좀 뭉개지고다. 스크래치 나고 또 전장터에서 스크래치 또 이렇게 칼이 마모가 되고 하는 그런 표현 부분들을 이렇게 지브러쉬를 이용해서 작업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로우 폴리곤에서 이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하이 폴리곤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이런 노멀 맵을 추출해서 적용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샘플들은 다 줄 거니까 여러분들은 다음 주부터 우리 지브러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자고. 자, 같이 한번 영상을 좀 보면서 이 데이터 위에다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표현해 보라고. 벌써.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런 지저분한 느낌의 표현은 지저분한 느낌의 표현은 여기에 보면은 서페이스 보면 노이즈를 줄 수가 있어. 노이즈. 서페이스에 보면은 노이즈 부분을 주게 되면은 여기에 UV 노이즈가 들어가네. 노이즈 노이즈가 아니라 서페이스. 서페이스에 맞네. 서페이스에 노이즈. 다시. 노이즈 스케일 부분들을 여기서 조절해 줄 수가 있고, 확대시키면 이렇게 노이즈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노이즈의 스케일 부분. 아니면 알파 값을 적용시킬 수도 있고, 약하게 강하게. 이런 식으로 적용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노이즈 플러그인으로 가서 다양한 패턴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덴트 이런 것도 괜찮네. 요거. 그래서 오케이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거지. 적용되고, 적용이 되고, 여기 적용이 된 후에 요거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apply to mesh 해줘야 돼요. apply to mesh. 면수가 좀 많아가지고 좀 걸려야 되네. 시간이 좀 걸리네. 됐네. 아까와 다르게 이렇게 끝부분에 전체적인 표면에 거친감이 좀 들어가죠.
이렇게 적용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본 클레이 빌더나 클레이 브러쉬 아니면 스탠다드 브러쉬를 이용해서 스탠다드 브러쉬에 알파 브러쉬에 이런 알파 브러쉬를 이용해서 알파 채널을 이용해서 다양한 그런 그래서 디렉트 이렇게 조용시키게 되면 이렇게 너무 강하지 않게 강함 정도 G 인테스틱 값을 강함 정도를 조절해 주고 이런 식으로 조절해 줄 수도 있어요. 안으로 집어넣어 줄 수도 있고 튀어나올 수도 있고 좀 뭉개줄 수도 있고 너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좀 뭉개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다가 문양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요 부분에도 좀 지저분한 느낌을 좀 주도록 하죠. 댐 스탠다드를 이용해서 부분 또 클레이 빌드업을 이용해서 클레이 빌드업 Alt키를 눌러주고 이렇게 뭉개주게 되면은 이렇게 부분이 뭉개지는 표현이 가능하게 되죠. 튀어나오게 해줘도 되고 이런 자연스러운 표현 부분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 깨끗한 게 아니라 스크래치도 되고 또 무뎌지고 깨지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지. 여기에는 문양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자고. 자, 문양은 알파 브러쉬를 이용해서 임포트 내가 찾아놓은 문양들이 있어. 바탕화면에 약기 수업에 고급 모델링 기법에 알파 이런 알파 브러쉬들 드래그 랩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값이 좀 약하죠. 좀 더. 양쪽 똑같이 X 버튼 누르게 되면은 양쪽 똑같이 브러쉬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면수가 좀 작아서 안 되겠네. 자, 이걸 면수를 위해서 요거를 분리를 좀 시켜보도록 할게요. 분리를 시키는 거는 스플릿, 그룹 스플릿. 스플릿 파트. 디바이 단계를 낮춘 다음에 해줘야 되겠다. 면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메쉬가 안 되네. 여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생겨서 그런가 보다. 여기 면수가 좀 작아가지고 문양이 잘 표현 안 되고 있어, 지금. 문양을 여기다가만 표현해볼까, 그러면? 문양을 여기다가는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되네. 이게 면수가 많으면 깨끗하게 표현이 되게 되는데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작업들을 해서 문양 부분들은 다시 우리 다음번에 단계별로 다시 나눠주게 되면 하나하나씩의 면수를 확실히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스크래치를 주고 무뎌지게 만든 후에 이 데이터를 다시 저장을 해주고, 이게 저장해서 900만 개라서 이거 저장하기가 좀 어려워서 G 플러그인에 보면은 이 면수를 확 낮춰주는 기능이 있어요. 데시메이션 마스터라고. 데시메이션 마스터. 너무 많으니까 이 정도로 해주고 delete high. 면수가 너무 많으면 이 계산이 한참 걸리거든. 그래서 200만 개 정도로 낮춰준 후에 요거를 G 플러그인 데시메이션 마스터. 그래서 데시메이션 마스터에서 프로세스, 프리 프로세스 커런트 쭉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퍼센트를 줄여줄 것인가? 그래서 17% 정도로 해주게 되면은 한 20% 정도로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decimate current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거 요 뚫어진 것 때문에 계산이 안 되는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어. 여기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구멍이 뚫려버리지?
여기 남아있는 게 있네, 이게. 탭을 씌워주고, 이렇게 넘기면 괜찮겠다. R, 엑스포트 셀렉트.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네. 나중에 요 문제가 없는 파일로 보내주도록 할게요. 임포트 문서에 엑스포트에 여기는 문제가 없잖아. 이렇게 됐을 때는 아마 이게 여기서 스플리트 하게 되면은 안 되네. 그래도 왜 스플리트가 안 되냐.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던데. R 엑스포트. symmetrical triangle 코드. 요거는 좀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요거는 좀 문제가 좀 있네. 요 데이터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암호 2-3 암호 스워드 칼.
요게 데이터가 좀 문제가 좀 있어서 데이터가 괜찮은 걸로 해서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하나를 하이 폴리곤 데이터로 해서 정리했던 부분들을 보내게 되면은 음, 그렇지. 요 데이터를 가지고 해주면 더 좋겠구나. 여기 또 어제 했던 그런 방식으로 해서 ID 값을 적용시켜주고 표현해주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그 여기에 보면은 이펙트 효과 같은 경우 엔진에서의 그런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이펙트 효과 같은 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줘서 더 적용을 시켜가지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러면은 요번 주에는 어제 우리가 했던 거 어제 우리가 했던 거 내가 영상을 올려준 거 있죠? 그 데이터를 내가 줄 테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뭐 지브러시까지는 하지 말고 바로 그 두 개의 데이터를 서브스턴스 페인트로 옮겨서 그거를 적용시켜 보도록 하세요. 그래 그게 좀 낫겠다. 아직 지브러시를 다 배우지 여러분들이 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게 더 낫겠죠? 음. 아무래도 지브러시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워가지고 다음 주부터 우리 지브러시를 쭉 배워가면서 그거를 적용시켜서 표현해 보는 걸로 하도록 하죠. 나는 지브러시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는 거라고 난 착각을 하고 있었어. 지브러시 요번에 나랑 같이 배우게 되는 거잖아, 그죠? 지브러시에서 열어서 지브러시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도 아직 여러분들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어, 데이터를 다 만든 부분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그 데이터를 서브스턴스 페인트에서 적용시키는 방법 내가 어제 보여준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 표현하고 그거를 과제로 이번 주 한번 적용시켜 볼 수 있도록 하도록. 그리고 그 지브러시 관련해 가지고 기초적인 부분들은 내가 링크를 좀 해줄 테니까 그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미리미리 한번 보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지브러시를 이용해서 간단한 거를 좀 아예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소스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스크래치 또 노이즈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두들두들한 그런 느낌들을 표현해내는 방법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씩 뭐 돌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가 나가는 방법 이런 것들 하나씩 배우다 보면은 재밌을 거예요. 데이터가 오늘은 좀 망가져가지고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지브러시에서 어떤 작업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무언가를 뽑아내려고 하는지 노멀 맵이라든가 다양한 맵들을 추출하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측은 하고 있었을 거라고 어제 보여줬죠. 그래서 로우 폴리곤 데이터, 이거는 하이 폴리곤 데이터. 로우 폴리곤 데이터, 하이 폴리곤 데이터에서의 요 세밀한 값을 로우 폴리곤으로 가져와서 굉장히 정밀한 그런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랍니다. 어제 우리가 보여줬던 작업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고, 오늘 뭐 영상도 당연히 내가 잘 안 됐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표현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영상도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어제 했던 그 팔갑옷을 이번 주에는 그 팔갑옷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직접 적용을 시켜보고 하이 폴리곤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는 것들을 요번을 통해 가지고 배워볼 수 있도록,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죠. 다음 주부터는 또 그 샘플을 내가 나눠줄 테니까 그 샘플을 바탕으로 해서 지브러시 작업을 하나하나씩 표현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브러시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익혀야지만이 하이 폴리곤 데이터 부분들을 명확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다음 주에는 여기까지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게 데이터가 뽑히질 않아가지고, 지브러시에서 하는 장면은 이제 작업은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디테일한 모델링을 더 추가시키는 방법, 스컬프팅 모델링을 통해 추가시키고 요거를 하이 폴리곤 데이터로 저장해서 다 서브스텐스 페인트로 보내는 거지. 그러면 어제와 같은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서 여기에 노멀 맵, 또 노멀 맵 월드 스페이스, 노멀 맵 아이디, 앰비언트 오클루전, 커버처 뭐 이런 맵들을 추출해서 거기에 걸맞는 다양한 머티리얼을 각각마다의 위치에 다양한 머티리얼을 적용시켜서 결과물들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더 멋진 결과물들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 작업들, 지브러시를 좀 배워가면서 그 작업들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죠. 알겠죠? 그래. 자, 오늘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는지는 감을 잡았을 거예요. 익스포트가 안 돼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지. 자, 오늘부터는 이렇게 출석한 사람들을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더더욱 꼭 출석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중간중간에 뭐 퀴즈를 낸다거나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체크도 꼭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나온 사람들 12명이네, 12명. 자, 혹시 또 질문할 사항 혹시 있어요? 질문사항? 질문사항이 없으면은 또 궁금한 사항들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 질문들 해주고, 다음 주부터는 지브러시를 통해 가지고 샘플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지브러시 작업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번 주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자.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
고맙습니다.